얼굴이 더 통통해졌어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 뭐 이 나이 먹고 사랑니를 좀 뽑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몇 달 전에도 사랑니 뽑고 오늘도 요번에도 그래서 제가 인제 요번에 또 단편 영화 촬영반에도 촬영이 곧 들어가야 는데 촬영 들어가고 나면은 굉장히 또 좀 피로도가 높아져 가지고 예 그래서 또 피로해지면 또 사랑니가 또 띵띵 분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 뽑아 버렸습니다. 어쨌든 자 언제든지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잘 들리십니까? 지금 요 마이크를 지금 제가 아까 어설프게 세팅을 하고 테스트를 못 했는데. 자 오늘은 좀 지난번하고 좀 다르게 노트북의 각도를 좀 바꿔 봤습니다. 지난번에는 또 좀 너무 못생기게 나오고 또 어저분하게 나온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깔끔하게 한번 세팅을 좀 해 봤습니다. 자 필메에서 단편은 거진 7 개월간 다 떨어지고 바이럴은 한 달에 1개 연락 올까 말까 한다고요? 열심히 뭐 뿌리고 계시니까 그죠? 음. 그러니깐 뭐 어쨌든 요즘에는 좀 공지가 좀 올라오지 않나요? 근데 인제 요즘에 또 여름이니까 요즘에는 또 원체 또 더운 계절이 오고 비수기입니다. 그죠? 저도 사실은 걱정이 많아요. 지금 이제 7월 달에 7월 한 달 동안 저도 단편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제일 더운 때 아닙니까? 물론 인제 그걸 감안해서 다 실내 촬영으로 세팅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촬영 중에는 에어컨도 틀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인제 걱정이 되죠. 예. 촬영하는 동안 너무 더우니까 한겨울에도 땀을 막 뚝뚝 흘리면서 촬영을 하는데 한여름에는 어떻게 얼마나 더울지 예측이 안 됩니다 사실은. 네. 자 여튼 지금 바이럴 뭐 한 달에 1개 연락 와서 하고 있나요 바이럴? 바이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아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 그냥 알바하듯이 아르바이트 하듯이 해라. 경우에 따라서는 좀 "생계형 배우처럼 살아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 인제 또 너무 과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눈에 자꾸 띄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배우가 되고 싶은 건지 그냥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싶은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어쨌든 인제 저는 보통 단편 영화보다는 어 좀 독립 장편 중심으로 좀 많이 넣어 보시라고 많이 말씀을 물론 독립 장편도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독립 장편이라고 그래서 쉬운 건 아니니까. 근데 독립 장편 중심으로 좀 많이 넣어 보시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작품들을 좀 많이 좀 찾아보시라고 말씀 많이 드리죠. 자 어쨌든 지금 1시 3 분이 됐습니다. 제가 인제 아까 57 분경부터 라이브를 아예 켜 놓고 세팅을 좀 하는 바람에 지금 라이브를 시작한 지 대략 지금 몇 분이 지났지? 왜 안 나오지? 어쨌든 라이브를 시작한 지 지금 대략 5분 정도 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프로필을 다시 찍어야 하나 어 그렇죠. 아무래도 배우 입장에서는 연락이 안 오면은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게 '프로필을 다시 찍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제일 1 번으로 들죠 아무래도. 근데 그것도 방법이 되기는 합니다. 이제 '프로필을 다시 찍는다.'라는 어떤 그런 절차 자체가 이제 고민에 대한 그죠? 머리 모양을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살을 좀 빼야 될지 몸을 좀 더 만들어야 될지 옷은 또 어떤 걸 좀 입어야 될지 새로 좀 옷 좀 사야 될지 뭐 그런 고민을 또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음. 그니까는 어 그런 과정 안에서 좀 느슨해진 자신을 좀 다시 다잡는 시간을 갖기도 하죠. 평상시에 안 하던 운동도 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 정도 전에 인제 한 달쯤 후에 인제 프로필 사진 예약을 딱 걸어 놓고
그때까지 이제 달리는 거죠. 그죠? 예. 운동도 하고 좀 이렇게 좀 먹는 것도 좀 조절하고 머리 모양도 좀 미용실도 한번 오랜만에 가고 예. 그죠? 유니클로도 한번 가고 자라도 한번 가고 뭐 이러면서 인제 옷도 좀 한번 입어 보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인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좀 나의 어떤 스타일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프로필 사진을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배우가 1 년에 한 번도 사실 많아요. 그죠? 1 년에 한 번 프로필 찍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배우가. 근데 요즘엔 또 근데 워낙 프로필 사진도 저렴하게 찍는 데도 많고 어 저도 이제 조만간에 프로필 사진을 제가 직접 찍어 드리는 프로젝트를 한번 할까. 저렴한 비용을 받고 한 사람당 한 7만 원 정도 받을까? 그렇게 해서 저렴한 비용을 좀 받고 제가 프로필 사진을 찍어 드리고 "프로필을 어떻게 좀 세팅을 하자." 뭐 요렇게 인제 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좀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인제 뭐 프로필만 찍겠어요? 또 대화의 시간도 갖고 그죠? 프로필도 찍고 얼굴도 보고 뭐 더 나아가서는 뭐 끝나고 맥주도 한잔하고 뭐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대신 인제 헤어 메이크업은 좀 직접 하고 오시거나 원하는 경우에는 제가 인제 여기 출장 메이크업을 불러 드리기도 해요. 본인이 직접 하고 오셔도 되고 밖에서 하고 오셔도 되고 여기서 하는 출장 메이크업 제가 한 6만 원 정도에 한 6만 원 예? 뭐라고요? 7만 원의 맥주 비용까지 들어가냐고요? 네. 맥주는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주는 네 각자 촬영 끝나고 집에 가서 드시고 각자 서로 인증하시는 걸로 고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서로 어 맥주 캔 들고 짠하는 사진을 서로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자 지금 네 저를 이제 홍명보 쌤이라고 부르시는 분만 계속 지금 질문을 주고 계신데 현재 3분 들어와 계세요. 네 3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시간은 1시 7 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라이브를 켠 지는 지금 11 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궁금하신 거,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만 원의 출장 헤어 메이크업, 치킨까지, 맥주까지 다 포함해서 아 예. 그런 서비스 있으면 저도 가고 싶다. 그죠? 예. 어쨌든 예 뭐 농담 아니고요. 헤어 메이크업은 뭐 알아서 하고 오시면 되니까. 근데 출장 메이크업을 불러 드리기도 한다. 근데 출장 어디서 인제 바깥에서 헤어 메이크업 받으면 6만 원 저기 뭐 1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어디 가든. 그러니까 한 6만 원 정도의 헤어 메이크업 받고 바로 이렇게 그 좀 이렇게 좀 촬영을 할 수 있게 한 3 컨셉 정도 찍어 드리는 날을 한번 잡아 볼까.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라이브에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좀 이런 걸 막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래 버리면 그러면은 사진 찍는 분들한테 욕을 먹어요. 물론 저는 제가 인제 사진으로 돈을 벌고 사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그죠? 예. 사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어 사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인제 "어떻게 살려고 당신이 이렇게 헐값에 사진 찍어 주냐." 뭐 이런 분들 아 계시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어쨌든 뭐 저도 사진을 오래 찍었어요. 한 30년 넘게 찍었고 어 좋은 카메라로 계속 기변 또 해 봤고 요번에도 카메라를 또 기종을 바꿨고 그리고 또 인제 뭐 여러 가지 인제 공부도 오랫동안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 어쨌든 사진을 오랫동안 찍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배우 프로필 사진 정도는 아 어디 가서 50만 원 정도 주고 찍는 정도의 퀄리티는 내고 있다. 요렇게 자랑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짬짜면이 좋아."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셨어요.
좋습니다. 예, 지금 제가 얼굴이 좀 띵띵 부었죠? 원래도 부었지만 오늘 더 부었어요. 오늘 제가 일요일 날 이렇게 1 시에 라이브 킨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일요일 날 원래 낮 1 시부터 수업이거든요. 근데 어 수업 오늘이 수업이 오늘 없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수업 하나를 종강을 하고 어 오늘 하루 수업이 없어 갖고 지금 인제 이렇게 수업 없이 라이브를 오늘 오랜만에 일요일 날 한번 이렇게 낮에 한번 켜 봤어요. 주로 인제 수업 하나를 하고 일요일 날 오후 6시 정도에 이렇게 라이브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1 시에 하다 보니까 아마 다 많은 분들이 어 아직도 잠자리에 계시거나 그죠? 아니면 어디 좀 식사를 하러 나가시거나 외출을 하러 나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3분 정도 계시고요. 3분 정도면 예, 3 분이 어딥니까? 그죠? 우리 3 명이서 어 재미난 이야기 나누다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시간 반 가량 진행할 건데 만약에 질문이 더 많이 올라오지 않으면 아 요렇게 수다나 쪼금 떨다가 1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되게 좀 바빴어요. 단편 영화 촬영반 때문에 또 시나리오를 또 써야 되잖아요.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요즘에는 또 워낙 이제 AI가 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온전히 혼자 고민하고 온전히 혼자 이렇게 꽁꽁 앓아야 됐다면 뭐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만 이렇게 딱 도출을 해도 그 아이디어 하나를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 참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챗GPT한테 "나 영화 찍을 건데 시나리오 써 줘." 이런다고 써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나리오를 써 달라고 한다고 써 주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구상 중이고 지금 몇 명 이제 남자는 몇 명, 나이대는 어떻고 여자는 몇 명 요렇게 해서 인제 이런 구성으로 해 갖고 전체 분량은 뭐 한 10분 정도의 단편 영화였으면 좋겠고 이러이러한 느낌의 이러이러한 색감의 이야기를 이러이러한 공간에서 이렇게 좀 찍어 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런 줄거리로 좀 영화를 만들려고 그래. 지금 이런 거를 어떻게 펼쳐내면 좋을지 한번 조언을 해 줘. 이러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지점에서 어 딱 정리를 해줄 때가 있어요. '아 그렇다. 내가 놓쳤던 게 그거구나.' 그런 걸 또 적용하고 또 반영하고 수정해서 다시 올려 놓고 이거는 네가 인제 정확하게 전문 시나리오 작가나 영화 감독 유명한 영화 감독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네가 인제 아주 유명한 소설가 라면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요. 또 기가 막히게 몇 가지 또 버전으로 또 정리해 주고 예, 그런 게 좀 있어서 요즘에는 '참 시나리오 쓰기가 좋은 세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제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단편 영화 시나리오를 한 9개 썼어요. 그래 갖고 9개 써서 단편 영화 촬영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드리고 투표를 걸었죠. 어떤 게 좋으신지. 그래 갖고 한 3개 정도를 지금 뽑아 가지고 다시 집중적으로 수정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제가 유튜브 찍고 편집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라이브를 또 켜게 된 것입니다. 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든지 질문을 좀 주세요. 편안하게 제가 지금 질문이 안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인제 막 이렇게 수다를 떨고 있는 거거든요. 편안하게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이 없으면 노래라도 한 한 자락 하고 오늘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십니까? 지금 세 분에서 4 분이 들어왔다가 제 얼굴이 띵띵 분 걸 보고 "에잇! 안 본 눈 산다."고 하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제가 사랑니를 뽑아서 안 그래도 띵띵 부은 얼굴 오늘 더 부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연습실 제가 연습실 홍대에다가 연습실 하나 낸 거 아시잖아요. 홍대에다 연습실 낸 거 아까 또 오전 내내 가서 청소하고 와서 청소할 때 또 땀이 엄청난단 말이죠.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를 하다 왔다 보니까 예 지금 꼴이 좀 살짝 말이 아닌 것이다. 자 어쨌든 음 자 친했던 한 명이 생기 문제로 회사 입사하고 배우 일을 그만뒀다고요. 근데 뭐 제 주변에는 워낙 그런 사람이 많아서 놀랍지도 않습니다. 예. 그니까는 뭐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니깐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죠. 고3 때 고등학교 때부터 연기하고 싶어 갖고 연극영화과에 갔다가 배우 해 보겠다고 20대 중후반에 허우적대다가 쪼끔 되나 안 되나 막 이러고 다니다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에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연기학원 같은 데 가서 또 강사 일 좀 하다가 또 그러고 또 인제 가끔 연극영화과 나왔으니까 여기저기 인제 또 "야 공연이나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이제 뭐 공연한다고 돈이 뭐 많이 벌립니까? 공연 한번 했다가 또 여기저기 좀 이렇게 찔러 넣어 봐 가지고 좀 간단한 거 좀 했다가 그리고 또 뭐 알바 빵집에서도 알바하고 치킨집에서도 알바하고 그러다가 인제 또 어디 회사에 잠깐 들어갔다가 한 10년 정도 그러고 묵혔다가 다시 또 꿈을 다시 꾸고 다시 시작하고 뭐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음. 뭐 다 캐스팅이 되면 좋죠. 근데 뭐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죠? 캐스팅이라는 거는 좀 운도 많이 따라 줘야 된다. 그 운이라는 게 뭐 그냥 럭키 비키 이래 갖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 예를 들면 내가 최근에 갑자기 너무 아파 가지고 장염에 걸려서 막 살이 갑자기 7 킬로가 빠져 갖고 쭉 아파 갖고 갑자기 막 삐쩍 말랐는데 갑자기 삐쩍 말라진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갑자기 고런 이미지가 딱 이게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인제 좀 모든 게 좀 이렇게 아다리란 표현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 아다리가 맞아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다리가 맞아떨어질 때 그때 그런 운이 천운이 딱 맞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연기인데 또 딱 나를 필요로 하는 시나리오가 또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좋은 연기를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딱 만난다는 그런 운이 이렇게 그런 운을 만날 수 있다면 또 배우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어쨌든 분명한 거는 좋은 연기를 할 수 있고 작품 하나를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검증이 충분히 거쳐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대한민국에는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많아요. 그죠?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많지만 결국엔 뭐예요? 검증된 배우가 없다. 음. 잘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내가 널 믿고 이 작품을 할 수 있겠니?" 큰돈 들여서 찍는 건데 배우가 끝까지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감독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음. 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강사 중 90% 이상이 본인도 연기로 잘 안 돼서 생계 문제로 강사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가 많죠 아무래도. 근데 인제 배우들도 어쨌든 제가 말했잖아요. 배우는 일단 사이드 잡처럼 가져가야 된다. 배우는 전업으로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마치 인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나는 뭐 부동산 쪽으로 일을 잘할 자신이 있지만 내가 부동산으로 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공인 중에서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그죠? "아이 나는 공인 중에서 자격증 필요 없고 나는 잘할 자신 있다니까. 나는 정말 중개를 잘할 자신이 있어. 자격증이 뭐가 필요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니까는 이제 결국에 자격을 취득하면은 공인이 되는 거죠. "그래 너는 뭐 잘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나라에서 봤을 때 너는 할 수 있는 것 같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 같아."라고 공인을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어떤 무슨 일이든 이렇게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증명해낼 수 있는 어떤 절차라는 게 필요한데 배우는 결국 그게
작품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작품으로 그걸 증명해 내고 작품으로 증명을 해 줘야 되는데 증명할 작품을 만난다라는 게 아까 말했다시피 쪼끔 좀 운도 따라 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을 만나고 증명을 해내고 그래야지 인제 당신 작품을 내가 잘 봤고 너무 감명 깊게 봤고 어 '내 작품에도 출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회가 없는 경우에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배우 입장에서는 또 특히 전공을 한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어떨까요? 전공한 사람이라면 어디 가서 인제 뭐 빵집이나 뭐 술집, 맥주집 같은 데서 알바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본인 연기 트레이닝이 되는 어떤 그러니까 가르치면서 배우는 게 참 많단 말이에요. 가르치다 보면 내가 또 대사를 읽어야 되고 내뱉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죠? 안 보던 대본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인제 배우들이 뭐 내가 배우로서 역량이 없고 내 배우로서는 이렇게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어 '기왕 하는 알바 내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배우들도 많다. 또 실제로도 뭐 가르치면서 많이 공부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도 인제 학원을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인제 그런 강사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났었고 그리고 강사들하고도 인제 술자리도 많았고 옛날에 그죠? 모든 강사들 다 모아 가지고 회식도 많이 했었고 어 그러면서 참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왜냐면 다들 연영과의 프로필에 활동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렇죠. 그니까는 뭐 어쨌든 학원 같은 데 보면은 이 선생님이 그냥 학교만 떨렁 나온 게 아니라 그 밖에서도 좀 이런저런 일을 했다라는 어떤 뭐 그런 표시들이 있어 줘야 그래도 현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을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음. 자 코코님. 그래요. 전에 수업 들었던 학생 중 한 명이라고요? 누구죠? 누구지? 코코? 코코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이름을 밝힐 수 있다면 불러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네. 지금 제가 얼굴이 살찐 게 아니고요. 예. "사랑니 뽑아서 띵띵 부었어요."라고 내일까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6분 들어와 계시고요. 어쨌든 지금 라이브를 시작한 지는 26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질문이 안 올라오고 있어서요. 혼자 좀 떠들고 있어요. 네. 질문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서 혼자 궁시렁궁시렁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이라도 질문을 툭툭 던져 주시면 제가 제 말을 끊고 질문에 답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뭐든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수업에 대한 질문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좋습니다. 자 근데 수강전 질문으로 "현장까지 나가게 도와줄 수 있냐?" 했더니 답을 안 주더라고요. "캐스팅 디렉터에게 연결해 줄 수 있냐?" 했는데 근데 참 그래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저도 옛날에 학원 할 때 어 저도 했었어요. 이런 내방 오디션 같은 거 있잖아요. 내방 오디션. 그니까 인제 "우리 학원은 이런 식의 어떤 내방 오디션도 진행한다. 당신들이 오디션을 볼 수 있게끔 여러 방면으로 신경을 쓴다."라고 인제 이런 것도 홍보 마케팅 포인트에서 인제 "우리 학원은 이런 걸 당신이 학원만 다니는 게 아니라 오디션 볼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런 포인트가 어쨌든 중요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그런 걸 또 따지잖아요 많이. 저도 인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학원에서들 진행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제가 또 영화 일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 근데 인제 그럴 것 같아요. 학원에서 오디션 본 애들에서만 뽑겠습니까 작품이? 그렇지 않겠죠. 학원에 있는 학생이 100 명이라고 치면 100명 안에서 100명 안에서 캐스팅을 할 수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담당자가. 그죠? 필요하다면 캐스팅 디렉터들한테 의뢰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이미지에 이런 정도의 연기력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은
캐스팅 디렉터가 찾아줄 수도 있고 에이전시에서 찾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필름 메이커스나 이런 데에서 올려 가지고 직접 다이렉트로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인제 '내방 오디션이라는 건 홍보 마케팅 포인트의 일환이라고 저는 본다.' 그러니까 뭐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캐스팅이 된다는 거는 뭐 보장할 수는 없다. 그 학원을 다닌다고 캐스팅을 보장해 주겠습니까? 그리고요 막말로 그 이제 어 그런 겁니다. 캐스팅 디렉터들 이메일 리스트들은요 검색만 잘하셔도 나와요 인터넷에서. 그리고 검색 잘하시고 우리가 보통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본인만의 캐스팅 디렉터 그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드라마나 영화 이렇게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은 뭐든지 드라마 보다 보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드라마 끝날 때 이게 엔딩 크레딧 딱 지나가잖아요. 그죠? 지나갈 때 인제 캐스팅 담당이라고 써 있을 때가 있어요. 고렇게 인제 캐스팅 담당이 딱 지나가면 딱 있으면 딱 멈춰 놓고 캐스팅 담당자 이름을 다 메모를 하시는 거죠. 메모하셔 가지고 그 메모하신 다음에 그 이름을 이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인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회사가 나온다거나 이메일 주소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인제 요즘 뭐 캐스트링크 같은 경우는 캐스트링크 소속 캐스팅 디렉터들 같은 경우는 이메일을 오픈해 놓지는 않은 경우가 많은데 어 캐스트링크에 또 들어가서 또 가입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고런 식으로 본인만의 리스트를 좀 작성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코코 님이 "감정 연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사실은 감정 연기를 잘하는 거는 어떤 그 스킬에 의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친구가 자기 너무 힘든 얘기 자기가 너무 슬펐던 얘기를 막 해. 그러면 인제 같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막 공감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 주기도 하고 가슴 마음 아파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친구를 위해서 어떤 스킬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음. 스킬을 쓰는 건 아닙니다. 곰곰이 듣고 상상하고 공감하고 이제 이해하고 그죠? 그런 과정인데 사실은 그거랑 똑같은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요. 대본을 보고 친구가 아니라 대본이 그죠? 친구 대신 대본인 거죠. 그 대본을 보고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면요. 이게 인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나의 감정을 기반으로 내 경험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연기는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기술적으로 그거를 쥐어 짜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나는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난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라는 것들을 더 깊숙하게 파고들면서 감정이 나올 수 있게끔 그죠? 감정이 나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충분하게 내 안에서 느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짬짬이 좋아하님 "영원 선배님 봐."라고 하셨어요. 그죠? 시나리오. 영원 선배님. 우리 얼마 전에 같이 단편 영화 같이 촬영하셨던 우리 영은 선배님 얘기인 것 같아요. 누구죠? 짬짬이 좋아하님 누구지? 누구예요? 영은 선배님이라고 말한 거 보니깐 혹시 저기 우리 복싱 체육관 관장님이십니까? 네. 내방 오디션은 그 학원에서 엔터로 연락해서 와 달라고 요청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학원이 이런 내방 오디션을 개최하기 위해서 영업을 뛰죠. 막말로 돈을 주고 이제 예를 들면 엔터사라든지 영화사 쪽에다가 이제 좀 영화사 쪽에다 연락한다기보다는 보통 기획 에이전시 엔터테인먼트 쪽에 인제 소속사 쪽에다가 어 요청을 합니다. 무상으로 그냥 와서 심사를 봐 주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음 무상으로 와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의 또 인제 거마비 정도를 제시해야지 와 주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영화사에서 오디션을 볼 때 학원에다가 얘기하면은 그냥 무상으로 공간을 빌려 주잖아요. 무상으로 영화사가 오디션을 볼 때 학원에다가 아는 인제 학원들도 있을 거예요. 학원들 아는 데 많죠 또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연락해 갖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영화사인데 공간에서 지금 오디션을 좀 볼 수 있냐?" 그러면 학원들은 웬만하면 기꺼이 빌려줍니다. 대신 조건을 걸죠. "우리 학원 학생들도 좀 오디션을 볼 수 있게 좀 해 달라." 그러면 또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인제 그러니까 학원 연기 학원에서 오디션을 본다고 그래 갖고 '학원 홍보 일이지 않을까?'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어쨌든 영화사 입장에서는 좀 저렴하게 혹은 무상으로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또 필요한 거고 그죠? 그리고 캐스트링크 같은 경우도 요즘 보면은 캐스트링크 거기 대표가 또 본인 연기 학원이 있어요. 그래 갖고 오디션은 또 본인이 하는 연기 학원에서 다 진행을 하더라고요. 뭐 고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 연기 학원에서 자체 제작하는 영화가 있다고 그래서 또 인제 학원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는 뭐 고런 방식도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인제 뭐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학원 자체적으로 영화 제작을 할 때 그게 인제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낼 수 있느냐. 왜냐하면 퀄리티는 다 돈이거든요. 그죠? 퀄리티를 내는 건 다 돈입니다. 장비도 기왕이면 카메라도 좋은 카메라여야 되고 조명도 좀 어 좀 써야 되고 그죠? 녹음도 좀 직접 할 게 아니라 녹음팀이 또 직접 와서 좀 해 주면 좋고 녹음팀도 뭐 하루 와서 해 주는데 돈이 쪼금 좀 돈을 쪼금 주기가 어려워요. 녹음팀도 그냥 뭐 이렇게 혼자 와서 해 주는데도 한 5-60만 원씩 줘야 됩니다. 한 사람 와 갖고 녹음해 주는데도. 그러니까 인제 돈이죠 다. 근데 그 돈을 들여가면서 퀄리티를 내면서 작품을 찍어 주느냐는 어 알 수 없다. 저도 인제 단편 영화를 찍고 있지만은 퀄리티를 내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면 퀄리티를 내려면 스텝이 늘어나야 되는데 스텝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럼 다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제 어쨌든 저도 영화 프로듀서 출신이다 보니까는 그냥저냥 계속 갖고 있는 장비로 퀄리티 내려고 애를 쓰는데 늘 한계가 있습니다. 예 저도 인제 제가 찍은 단편 영화 그 별도로 유튜브 채널에다 만들어 놓긴 했는데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근데 인제 분명한 거는 초창기 작년 제가 11 월부터 영화 촬영해 갖고 올렸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퀄리티는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고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제가 또 이번에 또 장비를 바꿨어요. 그래서 음 뭐라고요? 음 무슨 말이지? 지금 누구한테 카톡이 왔는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우리 꼬막님은 또 제 수업 지금 듣고 있는 학생인데 자꾸 이렇게 라이브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오디션을 보는데 의자에 앉은 상태로 봤습니다. 자유연기 혹은 지정기를 보여줄 때 의자에 일어서서 해도 될까요? 그거는 거기 현장에 따라 달라요. 그 이제 왜냐면 이제 거기서 찍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 요즘에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캠코더 핸드폰으로 찍는 경우가 있나요 요즘? 보통 일반적으로는 캠코더를 들고 와서 배우가 연기하는 거를 보통 찍잖아요. 그죠? 근데 캠코더로 이렇게 딱 세팅해 놓고 의자에다가 딱 앉혀 놓고 캠코더로 찍으려고 세팅해 놨는데 배우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그러면 캠코더 세팅도 바꿔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어 제가 일어나서 연기를 해도 될까요?"라고 물어봤을 때 기꺼이 "어 예 그럼요. 일어나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겠지만 "아니요. 그냥 편하게 앉아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쨌든 오디션 보는 공간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오디션을 볼 때도 있지만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오디션을 볼 때도 있어요. 그죠? 굉장히 좁은 공간 그러니까 연기학원 같은 데서 이 공간을 빌려줬는데 큰 공간을 막 메인 홀을 빌려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막 그냥 조그마한 홀을 하나 빌려줄 텐데 거기 조그마한 홀에서 하려면은 이제 앉는 의자 세팅하고 거기다가 카메라 세팅 이제 삼각대 세팅해 놨을 텐데 그러면 배우가 일어나면은 세팅을 좀 바꾸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런 거를 캐스팅 담당자가 선호할까? 배우 한 명 때문에 세팅을 바꾸고 또 인제 한 명이 나가면은 또 세팅 바꿔야 되고
그런데 그런 물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게 무슨 뭐 절대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담당자가 어떤 사람이냐, 현장의 오디션 현장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라면은 "그냥 앉아서 하세요." 이럴 것 같은데. "아이 뭘 일어나서 해. 그냥 하세요. 괜찮으니까." 어. 뭘 이렇게 일어나 갖고 뭘 하고 막 이런 걸 선호하진 않아요. 그냥 얼마나 말을 말처럼 하는지 보는 건데. 그죠? 음.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스님 전문 배우가 되고 싶은데요. 오디션 정보는 어디서 찾는 게 빠를까요? 스님 전문 배우요. 아 난해합니다. 네. 지금 어쨌든 삭발 상태 그러니까 그죠? 머리를 인제 삭발을 하신 상태인 것 같아요. 그죠? 삭발을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스님 전문 배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실은 그래요. 스님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의외로. 예. '스님 전문 배우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인제 사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우리가 인제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너무 캐릭터화하지 말자. 너무 캐릭터가 강해도 문제다. 그러니까는 머리가 너무 길어도 문제다. 너무 짧아도 문제다. 수염도 길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독특하게 튀어 버리면 문제가 돼요. 독특한 캐릭터가 좋은 거지만 너무 독특해서 튀어 버리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실제로도 인제 보조 출연 같은 거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튀는 사람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제 시선을 잡아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지나가는 역할 뭐 이렇게 좀 작은 역할이고 큰 역할이 아닌데 너무 시선을 잡아 버리면 이야기 흐름에 방해가 된다 기본적으로. 주인공들이 눈에 띄어야 되는데 작은 역할들이 눈에 띄어 버리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너무 캐릭터가 세 버리면은 배제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보조 출연에서부터 마찬가지고 단역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너무 숨이 너무 머리를 길거나 너무 짧게 자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 드리고 수염 기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는 거죠. 고런 거는 뭐 인제 사실은 제가 그 캐스팅하는 PD들한테도 들은 얘기예요. "그럼 좀 별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지는 역할 예를 들면 제가 머리가 이렇게 길고 막 파마를 하고 막 수염도 이렇게 길면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예술가라든지 그죠? 감독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는 딱 어울릴 거예요. 근데 그런 역할이 자주 나오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스님이 나오는 영화가 지금 최근에 스님이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한번 잘 유심히 이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 전문으로 가고 싶다면은 일단 에이전시 쪽에다가 한번 쫙 등록을 하세요. 음. 왜냐면 머리가 완전히 삭발이고 딱 정말 스님처럼 배우는 아니 스님처럼 보이는 배우가 필요하다라고 의뢰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제 스님처럼 보이는 배우가 필요할 때는 에이전시들한테 쫙 의뢰해서 소개를 받는 중개 수수료를 내고 중개를 받는 거죠. 에이전시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고 캐스팅 디렉터들한테 쫙 뿌려 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캐스팅 디렉터들도 스님을 할 수 있는 배우를 찾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머리가 있는 배우를 삭발을 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그리고 완전히 스님처럼 삭발을 한 상태의 배우를 찾아야 되는데 의외로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캐스팅 디렉터들한테 쫙 뿌려 놓고 "스님 필요하실 때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름 메이커스에다가 인제 등록을 하시는 거죠. "나는 스님 역할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했다. 이런 이미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또 필름 메이커스에다 올려 놓으시고 등록을 하시면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필름 메이커스에다가 웬만하면 프로필 등록해 놓지 말라고 제가 그래요. 뭐 덕도 있지만 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런 특별한 케이스, 특별한 캐스팅 특별한 어떤 캐릭터가 있는 경우에는 고렇게 한번 좀 여기저기 등록을 하시고 그다음에 인제 예를 들면은 '스님이 나오는 영화가 들어간다더라.' 이런 어떤 정보가 있다면은 인제 프로필 투어를 한다고 그러죠. 프로필 투어를 하면서 제작사에다가 본인 사진을 갖다 놓고 "저는 스님 전문 배우다." 뭐 요렇게 인제 어필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자, 꼬막님. 오디션 보면서 연기할 때 앞에 감독님 얼굴 똑바로 보면서 해도 괜찮을까요? 어느 곳에서는 앞에 분 얼굴 똑바로 보면서 연기 보여주면 안 좋다고 들은 것 같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사실은 제가 말한다고 그래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배우하고 이렇게 교감하면서 배우의 시선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면서 어떤 배우의 어떤 그 시각으로 주는 눈에서 주는 에너지를 이렇게 잘 뜯어보는 거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보는 거를 더 좋게 생각하는 좀 똘끼 있는 감독이라면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저는 저의 경험상 저는 어쨌든 배우 입장이 아니라 저는 배우를 뽑으려고 배우를 오디션을 정말 수도 없이 봐 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배우가 이게 좀 위협적으로 이렇게 연기할 때 있어요. 그니까는 이렇게 연기라는 걸 아는데 그 에너지를 고스란히 저한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알아요 저도 그런 거. 그게 뭔지. 저도 연극영화과 나왔고 연기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좀 지랄맞음 그런 지랄맞음에 대한 어떤 그런 에너지 폭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나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마는 한마디로 그냥 지랄맞음이다. 예. 그는 좀 매너가 없는 거다. 어 매너가 없다라고 전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자기의 연기를 어떤 왜 앞에 있는 관계자를 대상화해서 그거를 이렇게 좀 배설하듯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저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좀 겸손하게 "저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기할 테니까 봐 주시고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연기를 이렇게 시선 마주치지 않고 열심히 보여주고 그다음에 카메라가 있다면 "카메라는 좀 봐도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카메라는 뭐 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불편하게." 카메라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죠? 카메라를 이렇게 한번 보는 거는 '난 좋다.' 하지만 관계자의 눈을 빤히 쳐다보는 물론 인사할 땐 봐야죠. "안녕하십니까. 예. 배우 누구입니다. 연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럴 땐 인사할 땐 눈을 보시고 그다음에 연기할 때는 쪼끔 겸손하게 보여줄 거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연기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렇게 마무리하는 게 저는 그게 프로페셔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프로들이 이렇게 감독을 눈을 빤히 쳐다보고 저게 진짠지 연기인지 애매한 수준으로 자꾸 보여준다는 거는 그거를 좋아하는 감독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죠? 그런 에너지 배우의 에너지를 굉장히 좀 선호하는 감독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뭐 어차피 다 취향의 문제니까 그죠?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다. 싫어 너무. 불쾌하고 어 아니 오디션장에서부터 저렇게 앞뒤 맥락 안 가리고 저렇게 매너 없이 하는데 같이 촬영 들어가면 '내가 저 배우와 함께하는 게 행복할까?' 저는 그런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배우와 함께 작업을 할 때 말이 정말 잘 통했으면 좋겠고 서로 감독은 배우를 존중해 주고 배우는 감독을 또 존중해 주고 그리고 또 너무너무 말이 잘 통하고 마치 서로의 뇌에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고 한 번 말하면 딱 알아듣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소통이 되는 어떤 그런 그리고 끝나고 나서 촬영이 끝나고 나면 같이 정말 어 삼겹살에다가 소주 한 잔 딱 마시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다음 작품에 대한 얘기도 같이 구상할 수 있고 그런 배우가 좋은 거지 무슨 놈의 그 지랄 맞은 그런 눈빛 연기부터 해서 연기인지 막 나한테 막 쌍욕을 해 가면 알지 나는 연기라는 거. 나한테 한 욕이 아니라 그 쌍욕이 연기라는 건 아는데 그게 편하지 않다. 기분이 유쾌하지 않다. 그런 적을 몇 번 겪었어요. 그니까는 저는 좀 별로더라. 예. 경험해서 말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런 건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제 감독이 뭔 죄예요. 그죠? 왜 감독이 배우들의 막 이렇게 막 도끼 눈을 뜨는 거를 봐 가면서 막 에너지를 소진시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배우들이 막 이렇게 에너지 쏟아 부으면은 그거 보고만 있어도 막 진이 빠져 버리는데 그죠? 음. 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많지 않아서 질문 하나하나에 답변이 굉장히 본의 아니게 성심성의껏 되고 있다. 예. 16 분이 계셨다가 지금 11 분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1시 45 분이고요. 지금 49 분째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시면 또 성심성의껏 이렇게 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승윤 님이 궁금한 게 기가 세거나 아우라 눈빛이 있거나 강해도 배우 그런 배우가 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대부분의 배우들은 기운이 세요. 눈빛이 살아있죠. 좋게 말해서 "눈빛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눈빛이 살벌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눈빛을 선호합니다, 감독들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에서 연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을 대사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보여주고 그죠? 표정으로도 보여주고 호흡 숨소리로도 보여주고 심지어는 "손끝으로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측면에서 정말 "머리카락도 연기한다."라는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병헌은 뭐라 그래요? "여기 이런데 이런 핏줄도 연기한다. 핏줄 연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모든 측면에서 보여주는 어떤 연기들 그런 거를 선호하죠. 단순히 대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호흡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배우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 자연스럽게 감정을 음 자연스럽게 감정을 또 보여줄 수 있는 배우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꼬막님, 자 인생 영화, 드라마, 로맨스, 액션 그렇게 갑자기 물어보면요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뭐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일단 뭐 저는 좋아하는 영화는 누가 무조건 물어본다면 두 가지 영화를 얘기를 하고요. 일단 뭐 제가 수업 때도 얘기하는 영화 샤인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화고 그다음에 인제 쇼생크 탈출 뭐 쇼생크 탈출 한 100 번도 넘게 본 것 같아. 그리고 뭐 드라마 중에서는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거는 인제 뭐 나의 해방일지인가? 예 그거 재밌게 봤고요. 음.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음. 공포물은 썩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공포물은 무서워서 못 봐요 무서워서. 그리고 요번에 지금 이제 10일날 6월 10일날 개봉하는 디스클로저 데이 그거 영화 좀 그건 극장 개봉하자마자 가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고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디빌딩을 하고 있어서 헤비급 보디빌딩을 하고 있다고요? 오. 보디빌딩을 하고 있으니깐 캐스팅이 안 되지 당연히. 보디빌딩하면서 무슨 캐스팅까지 기대를 합니까? 이미지 단역으로 호텔에서 파티하는 남자 역으로 출연했는데 덩치가 너무 커서 앵글에 양옆 배우가 가려진다고 카메라 앞에 있다가 사각지대로 밀려났어요. 배우들 보면 대부분 슬림하긴 하던데 보디빌딩이 연기자에게 부정적일까요? 당연히 부정적이죠. 왜냐면 예를 들면 그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해변가 장면이야. 해변에서 막 몸 좋은 남자가 나와야 돼. 그러니깐 보디빌딩이 그래요. 그러니깐 보디빌딩은 이게 옷을 벗었을 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옷을 벗어야 보이는 거다. 근데 옷을 입은 순간 뚱땡이로 보여. 몸이 이렇게 좀 그죠? 이게 부하게 나온다 보인단 말이에요. 제 주변에도 몸 좋은 애들 있거든요. 진짜 몸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옷을 입어 놓으면 뚱뚱하게 보여. 그래서 좀 이렇게 둔하게 보인다고. 그니까는 배우로서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별로. 그러니까 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닷가나 수영장 이런 데에서 이렇게 막
아니면 남자가 옷을 벗어야 돼. 옷을 벗었는데 막 가슴 남자가 막 이렇게 막 육체미가 장난이 아니야. 그래 갖고 막 여자가 그걸 보면서 막 이런 장면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런 게 쓸모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러려면은 영화의 장르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몸을 좀 쓰는 좀 배우로 가야 되는 건데 저는 사실은 그래요. 운동을 하더라도 너무 키우지 말아라. 근육을 너무 키우지 말아라. 슬림하게 키워라. 잔근육이 많게 키워라. 펌핑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배우는 펌핑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뭐 지금 보디빌딩 하고 계시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뭐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실컷 먹고서 인제 이렇게 깎아내는 작업들 하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그런 펌핑 작업을 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육돼지가 되는 거예요, 근육돼지. 근육돼지가 되면은 카메라에 이렇게 이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 촬영장 가는 곳마다 선수라고 물어본다고요. 배우나 스태프분들 당연히 당연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벌크 막 이렇게 벌크업하면 시키면 어 좋은 게 아니에요. 음. 보디빌딩이 삶을 바꿔줘서 못 넣겠다고. 당연하지. 몸을 이렇게 근육 멋지게 몸을 만들고 어 나의 어떤 체지방량에 이렇게 집착하고 근육량에 집착하고 근손실에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삶을 오랫동안 산 사람들은요. 그걸 어떻게 내려놓겠습니까? 음. 근데 배우가 되려면은 뭐 "배우가 되기 위해서 그걸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좀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죠? 인제 뭐 인제 유산소 쪽으로 좀 더 가고 뭐 근육이 좀 빠지더라도 그죠? 유산소로 좀 더 가고 너무 근육을 키우는데 이렇게 막 벌크업 시키고 펌핑 시키는 데 너무 초점 맞추지 말고 좀 슬림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음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막 무슨 막 약까지 써 가면서 막 그렇게는 인제 안 하는 방향으로 하되 운동량은 또 유지시키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건 저는 그래요. 지금 캐스팅이 안 되는 이유는 본인이 말을 하고 있네. 저는 개인적으로 몸이 이렇게 부한 배우는 눈길이 안 가더라고요.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일단 카메라에 이렇게 뭐 돼지같이 나오는데 굳이 그런 배우를 뭐하러 쓰겠습니까? 좀 비정상적으로 얼굴은 이렇게 슬림한데 몸은 막 돼지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뭐 이제 보디빌딩 하는 배우들 뭐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런 걸 어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캐스팅이 안 될 확률이 높은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음. 촬영장에 쉬는 시간에 근처 헬스장 갔다 작가분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콜이 바뀌었다고 지금 오셔야 된다고 그래 갖고 아이고 촬영을 하러 갔다가 금방 근처에 있는 헬스장 가서 운동할 정도면은 거의 뭐 중독 수준이네요. 그죠? 좋은 거죠. 좋은 중독인데 근데 인제 어쨌든 많아요. 제 주변에 어쨌든 배우 일을 하다가 보니 배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해야 되는 그죠? 보통의 배우들은 이제 제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땀 흘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배우를 할 수 있다." 배우의 적성은 그냥 늘 땀 흘리고 움직이는 게 적성에 맞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깐 아무래도 많이 움직이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또 인제 이 달리기가 또 러닝이 붐 아니겠습니까? 또 이게 또 달리는 배우들 워낙 많고 동시에 인제 막 몸을 만들고 근육을 키우고 뭐 인제 이제 바디 프로필을 찍고 이런 그 배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운동을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운동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 갖고 막 선수까지 가 막.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막 대회 출전하고 몸을 만들고 막 거의 뭐 선수처럼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디빌딩 이미지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말했던 대로 머리가 없거나 머리가 너무 길거나 수염이 있거나 하는 것처럼 인제 한쪽으로 몰린 너무나 인제 범용적이지 않은 이미지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어쨌든 배우들이 운동에 빠져들어서 결국에는 헬스 트레이너까지 하는 배우들을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운동을 너무 오랫동안 했다 보니까 운동 전문가가 돼 버린 거지. 그래서 배우 안 하고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는 제 아는 제자들 되게 많습니다. 좋죠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적당하게 운동도 해야 되는데 예. 카메라 앞에서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시간보다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지금 7분 계시고요. 편안하게 질문 주시면 답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든지 팍 툭툭 주세요. 제가 뭐 다른 분 질문에 답을 하고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툭툭툭툭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시 55 분이고요. 1 시간째 지금 라이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시간째 라이브 진행하고 있고요. 1 시간 반 동안만 딱 2시 반 까지만 라이브를 진행할 거니깐요. 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편안하게 편안하게 질문 주시고요. 이렇게 열심히 답변을 드렸는데도 아무도 좋아요를 눌러 주지 않는 것이다. 예.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막 그 뭐지? 막 돈 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쏴 주시고 100원 정도 100 원만 쏴 주세요. 네. 아무리 열심히 답변을 줘도 100원 한 장 안 쏴 주는 것이더라. 네. 뭐 돈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 광고 삽입을 내가 넣을 수 있나? 자 지금 아무도 질문이 안 올라와서 광고 삽입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질문 없으신가요? 12 분이 지금 라이브를 보고 계신데 자 12 분이 라이브를 보고 계신데 지금 음 질문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음 어쨌든 자 질문 꼬막님 철봉 운동을 했는데 손바닥에 피 혈청이 터져서 병원 가세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 아니 손바닥에 피 혈청이 터져 부었는데 그거는 병원 가야 돼요. 그거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어 철봉이면 쇠잖아요. 근데 이게 철봉을 하다가 이게 인제 피가 이제 한마디로 뭐라 그러지? 이렇게 뭐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뭐 걸린다고 그러지? 예를 들면 이렇게 나 녹슨 못 같은 거에 찔리면은 무슨 병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어? 폐혈증 같은 거 걸릴 수도 있고. 그거 방치해 놓으면 안 돼요. 터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병원 가 갖고 저기 항생제 같은 거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음. 그렇지 파상풍 그런 거 걸릴 수 있어요. 에휴. 자 어쨌든 뭐 아침에 저 인제 항생제 먹고 나오느라 아침밥은 먹고 나왔고요. 아침밥 먹었으면 됐지 뭐 점심까지 먹습니까? 네 저녁은 뭐 대충 인제 단백질 쉐이크로 먹어야 때워야죠. 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네. 좋아요 한번 눌러 달라고 했더니 한 분이 또 눌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3분 계신데 궁금한 게 있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죠? 궁금한 게 있으신 분 편안하게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립니다. 어 제 키가 몇이냐고요? 그런 거 안 물어봐도 돼요. 이 꼬막님은요 제 수업에 좀 들어오는 분이에요. '누구지?' 했는데 보니까 이 친구더라고. 그래 갖고 음 저 키는 원래 181 이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쪼금씩 줄더라고요. 예. 지금 179 까지 떨어졌어. 근데 또 인제 막 이렇게 좀 윗몸 일으키기 하고 이렇게 푸시업 좀 하고 또
또 재면 또 180 되고 그러더라고요. 음. 옛날엔 181 정도? 그래서 지금도 누가 물어보면 181 이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쪼금 쭈그러들어서 나이가 먹어 갖고. 그래갖고 한 17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센티브 님. "선생님 쇼폼 드라마 제작 분위기는 얼마나 지속될까요? 들어오는 쇼폼 캐스팅 콜이나 오디션이 상업 드라마나 영화 콜보다" 음. 근데 인제 쇼폼이라는 게 어쨌든 지금 이제 장르적으로 약간 정착이 돼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 근데 아무래도 쇼폼은 좀 이슈가 돼야 되다 보니까 여전히 쪼끔 좀 이렇게 좀 자극적인 컨셉이 많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인제 웹툰처럼 인제 좀 웹툰도 자리 잡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도 웹툰 시장은 또 많이 좀 죽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인제 지하철이나 이렇게 타고 지하철 같은 데 타 가지고 이렇게 쓱쓱쓱쓱 가볍게 그냥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이제 그냥 이렇게 스낵형 그죠? 이렇게 툭툭툭 가볍게 툭툭툭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콘텐츠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됐습니다 웹툰이. 그죠? 근데 이제 웹툰 대신에 이제 그 쇼폼 드라마들이 이제 자리를 잡는데 쇼폼을 전문으로 틀어 주는 이제 쇼폼 전문 그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좀 전반적으로 아직도 여전히 좀 자극적이다. 음. 그 네이버에서 저번에 투자했던 그 뭐죠 제목이? 무슨 맨인데 스파맨이었나? 하여튼 뭐 그것도 보면은 '야 이거 민망한데? 보고 있는데 좀 민망한데?' 자극적이죠. 자극적인데 민망해서 '또 보고 싶다.' 네이버에서 투자를 할 정도의 어떤 그러니까 인제 요즘에는 워낙 뭐 대기업에서도 손을 대고요. 그죠? 쇼폼도 인제 고급화돼 가고 있고 좋은 카메라로 해서 좋은 스태프들과 좋은 녹음으로 해서 좋은 때깔로 쇼폼 드라마를 생산해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쇼폼 드라마가 이제 쪼끔 뭐랄까 자리는 잡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아직은 어떤 그 히어로 콘텐츠라고 그러죠. 이게 딱 선두주자. 그래서 대박이 나서 막 요즘 왕사남처럼 막 대박이 나 가지고 쇼폼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뭐 그런 게 아직은 좀 어 아직은 없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눈에 띄는 쇼폼 드라마들이 가끔 있기는 있어요. '야 이거 진짜 돈 들여 갖고 진짜 야 이거 좋은 카메라로 찍었구나. 진짜 비싼 카메라로 찍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쇼폼 드라마들이 있죠. 뭐 핸드폰으로 찍은 쇼폼 드라마들도 있지만은 어 야 이거는 거의 뭐 시네마 라인 웬만한 저기 뭐 거의 그런 카메라로 찍었는데 그런 쇼폼 드라마들이 있죠. 근데 아직은 좀 그 히어로 콘텐츠가 나오지 않는 느낌? 근데 분명한 거는 끊임없이 시도 중이고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인제 어쨌든 인제 이게 소비 자체가 쉽잖아요. 가볍게 툭툭툭툭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아직까지는 시장이 있다. 봐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쇼폼에서 스타가 나와야 된다. 쇼폼에서 스타가 나와 주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 문제다.' 음. 그러니까 저는 쇼폼도 인제 좀 퀄리티를 보셔야죠. 음. 그 스텝이 몇 명인지를 봐야 됩니다 일단. 카메라가 뭔지도 봐야 되고요. 조명팀이 따로 있는지 녹음팀이 따로 있는지 어 그다음에 이제 감독이 예를 들면 전작이 뭔지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따져볼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는 요즘에는 워낙 뭐 상업 드라마 PD 감독했던 사람이 쇼품 드라마 쪽으로도 많이 빠지니까 그니까는 '쇼품 드라마도 무시할 수는 없다.' 너무 막 저질스럽고 막 저질에 너무 막 이런 좀 너무 막 그런 쪽이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걸 할지 말지 고민이 된다면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그죠. 음. 고민이 되는 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쨌든 비글루나 드라마 박스 주위에 보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 맞아요. 저도 인제 다운은 받아 놨는데 뭐 이렇게 몇 번 보다 보면 또 돈 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또 안 보게 되더라고요. 다들 만들고 계신 그쵸. 그러니까는 배우로서 출연은 했는데 주위에 구독료 내고 보라고 권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는 좀 그런 거 있어요 좀. 만든 사람들도 "내가 이거 만들었어."라고 말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 민망한 거지. 좀 이제 아무래도 좀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자극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인제 뭐 예를 들면 쇼츠 같은 거 인스타든 유튜브든 네이버도 요즘에 뭐 인제 워낙 인제 쇼츠 많잖아요. 그죠? 보면은 이게 시각을 끌 수밖에 없는 되게 자극적인 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보게 되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그쪽으로 또 몰려 있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게 만들려면은 좀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은 것들을 자꾸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깐 고급스럽게 저질스럽게 만들어야 고급인데 저질이야. 예 저질 고급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걸 연출한 감독들조차도 이거 내가 연출했어."라고 흔쾌히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여전히 시장은 존재하고 그리고 그런 콘텐츠 시장이 '웹툰처럼 자리 잡는 데는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추잡한 대사 저질스럽게 막 그런 것만 아니면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또 그런 과정 안에서 왜 그런 걸로 인해서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쇼폼 쇼츠에 이렇게 몇 번 출연했다가 우연치 않게 SNL 담당자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 갖고 SNL에서 연락이 와서 "SNL에 오디션 한번 볼 피 보고 보실 수 있냐?"라고 해서 이렇게 좀 SNL에 합류하고 뭐 이런 배우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니까는 그런 여러 가지 인제 어떤 부가적인 어떤 기회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좀 많이 나를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 시도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자 쇼박스에서도 뛰어들었던데 쇼폼 시장이 확 크길 배우로서 바라 맞아요. 근데 인제 머지않아 나올 겁니다. 아직은 사실은 그 쇼폼의 어떤 그런 어떤 양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인제 가로로 찍는 거에 가로로 보는 거가 익숙해져 있다가 세로라는 어떤 양식이 인제 보편화됐는데 세로로 담는 거에 대한 어떤 문법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감독들이 지금 익히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로로 담았을 때 가로로 담을 수 없는 것들을 세로로 담았을 때 어떻게 인제 이거를 뭘 어떻게 기획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미장센에 대한 이야기죠. 결국에 인제 그 미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미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야기 줄기를 몇 초 단위로 몇 분 단위로 끊어야 될 것이냐. 몇 부작으로 몇 개짜리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인제 정립이 되고 학습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좋은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무릉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또 질문 없으십니까? 자 7분 계십니다. 8분 되셨고요. 지금 시간은 2시 8 분이고요. 지금 라이브는 1 시간 12 분을 어 달리고 있습니다. 자 무릉국님 지금 저는 유튜브 채널 가상 연기 업로드하려고 하는 거 파려고 막 정비 이것저것 장비 이것저것 사고 있다고요. 가상 연기가 뭐예요 근데? 가상 연기가 뭐죠? 제가 직접 하니까 이전에 프로파간다 지지자들이 손댈 때마다 훨씬 희열도 느껴지고 제 거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장비 이것저것 뭐 사고 계신가요? 예. 장비가 좋으면 좋죠. 근데 뭐
장비는 핸드폰이면 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녹음 장비만 좀 잘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에는. 녹음 장비만 소리만 잘 들려도 집중력을 가질 수 있다. 요즘에는 오히려 인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튜버들도 쪼끔 화면을 좀 이렇게 오히려 좀 이렇게 이게 좀 후지게 찍는 게 유행이라면서요. 화면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그냥 화질은 그냥 뭐 막말로 그냥 핸드폰으로 찍거나 그냥 뭐 신경 안 쓰는데 뭐에 최상의 노력을 하냐면 사운드에 최상의 노력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마이크는 막 몇백만 원짜리를 녹음기는 몇백만 원짜리를 쓰고 촬영은 그냥 핸드폰으로 하는 거야 그냥. 그게 인제 전 세계에서 막 제일 잘 나가는 유튜버들의 어떤 장비 세팅이더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인제 뭐 영화를 만드는 거는 별개의 문제겠죠.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좀 '그런 방식으로 좀 하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음 또 질문 없으십니까? 어쨌든 뭐 저도 사실은 사운드에 되게 좀 집중을 하는 편인데 마이크를 좀 좋은 걸 사려면은 이제 돈이 돈이 예. 그래서 좀 조만간에 저도 좀 좋은 마이크를 사려고 알아보고 있긴 합니다. 가상 연기는 이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연기들을 이것저것 파생 변형 그러니까 뭐 그죠.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좀 인제 그러니까 예전에 유명했던 장면들을 가지고 와서 그죠? 유명한 장면들을 가지고 와서 본인이 직접 연기하시고 그죠? 그걸 찍고 그게 인제 컨셉이 인제 코미디냐 웃기게 개그하듯이 코미디 연기를 이제 할 것이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너무 진지해서 웃기게나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야죠. 그죠? 단순히 본인의 어떤 연기력을 과시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재미있게 볼 것이냐. 사람들이 재미있게 본다면 연기력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보이게 재미가 우선이고 '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 참 연기 잘한다.' 요렇게 느낄 수 있게 만든다면은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자 또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어 편안하게 질문 던져 주시면 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제가 이따가 또 3 시에 수업이 있어요. 3 시부터 수업이 있어 가지고 오늘 뭐 2시 아무리 늦어도 2시 한 40분 정도까지만 라이브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질문 또 없으십니까? 단편 영화 촬영반이나 제가 하는 수업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수업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가끔 되게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든지 좋습니다. 질문 주시면 연기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저는 어쨌든 평생 사업만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네. 꼬막님 단편 영화 촬영반 들어가고 싶다고요? 단편 영화 촬영반 이제 10월 달 이번에 인제 5 기가 인제 7월 달에 촬영하고 8월 초에 인제 마무리가 되면은 약 한 2달 정도의 휴식기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2달 동안은 물론 또 시나리오를 열심히 또 쓰겠죠? 시나리오를 또 열심히 써서 10 월에 단편 영화 촬영반 6 기에 들어갈 예정인데 그때 되면 이제 한 11월 정도 날씨 너무 좋을 때 촬영할 수 있겠죠? 어쨌든 고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 어쨌든 요번에 또 단편 영화 촬영반을 위해서 장비를 또 새로 또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녹음 장비는 뭐 기존에 있던 거를 계속 쓰고 있긴 한데 좀 녹음 장비 쪽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무선 마이크를 좀 보강해야 되는데 원래 제가 이제 공연 때 썼던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영화 촬영용으로 조금 병행을 하고 싶은데 요게 또 참 와이어리스 현장에서 와이어리스 쓰는 게 좀 생각만큼 쉽지는 않더라고요. 음.
수업 들으면 영상 제작도 해 주시나요? 이게 인제 수업 들으면 영상 제작을 해 준다가 아니라 제 수업을 들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단편 영화 촬영반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수업에 들어오면은 뭐 자 영화 단편 영화를 찍어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별도로 또 인제 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참가비를 내시면 이제 이 사람한테 잘 맞는 역할들을 대본을 제가 직접 쓰고 또 출연 영상을 확보할 수 있게끔 또 신경 써서 찍어 주고 그리고 또 인제 출연 영상으로 쓸 수 있게끔 또 잘 편집해서 보내 주고 고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작품도 좋아야 되겠죠. 작품 좋은 작품을 좀 옛날에는 그냥 출연 영상을 잘 만들어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요즘에는 제가 좀 작품에 욕심을 내서 작품 좋은 작품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을 더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무릉님. 확실히 제가 연기 쪽 이것저것 보고 듣고 하다 보니 소위 말하는 인지도만 높은 발령기자들이 캐스팅되는 작품들은 작품성이 초장부터 보이더라고요. 아유 맞아요. 예.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도 싸움이잖아요 결국엔. 인지도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물론 연기가 안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인제 뭐 책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뮤지컬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스타 마케팅 스타 캐스팅을 해서 뮤지컬에 왜 스타들이 나와야 되고 아이돌 출신들이 나와야 되고 영화배우 출신들이 나와야 되고 기성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왜 자꾸 스타 캐스팅에 스타 마케팅을 하느냐 하는데 저는 '스타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왜냐면 안 보러 온다니까. 보러 오질 않아요. 예. 보러 오질 않는다니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티켓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영입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어떤 배우를 캐스팅하면 못해도 1,000명 정도는 보러 올 거다라는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어떤 연기 너무너무 잘하는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인지도가 없어. 혹은 팬덤이 없어. 그러니까는 이 사람을 캐스팅해서 연기를 너무 잘하고 작품을 잘 만들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티켓을 50 장도 못 팔아 준다면 제작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한테 큰돈을 주고 "같이 일해 보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큰돈을 들여서 작품을 제작을 하는데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어야 되고 또 돈을 벌어야 또 다음 작품을 또 더 잘 만들 것이고 제작자들이 돈을 벌어야 또 만드는 거예요. 영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화 제작자들이 돈을 벌어야 다음 작품을 또 구상을 할 것이고요. 영화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돈을 벌어야 또 신이 나서 다음 작품에 투자를 할 건데 요즘에는 영화를 만드는 족족 관객들이 보러 가질 않아요. 극장을 안 가 요즘엔 물론 이제 왕산암부터 해서 요즘에 군체 요즘에 뭐 극장에서 인제 좀 또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또 '천만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그니까는 뭐 그런 거잖아요. 쿤체도 그렇고 뭐 어쨌든 사람들이 와서 봐 줘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봐 주는 거가 단순히 뭐 워낙 시나리오가 좋아서 그것만 갖고는 사람들이 극장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배우가 나오고 그죠? 음. 또 어떤 감독이 연출했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화 호프 예고편 못 봤습니다. 영화 호프도 보니까는 재밌겠던데요. 그죠? 영화 호프도 굉장히 기대작인 것 같아요. 그죠? 호프. 예고편은 못 봤습니다. 아 요즘에 뭐 내 거 하느라 바빠 가지고. 사실은 지금 요즘에 써 놓은 그 단편 영화 시나리오를 몇 개를 중편으로 이상으로 좀 이렇게 좀 디벨롭 시켜 가지고 올 11 월에 있는 영화지 영진이 뭐 이렇게 좀
그 제작 지원 쪽에 넣어 보려고 사실은 좀 구상하고 있어요. 뭐 제가 시나리오 작가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영화 감독의 꿈은 아니지만, 한 편 정도는 인제 좀 그냥 내가 좀 직접 상업 영화 감독을 한번 할까? 독립 영화겠지만 직접 감독을 한번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왕산암 보면서 '아 이 정도 나도 연출하겠다.' 예, 장항준 감독님 죄송합니다. 예. 장항준 감독이 오늘 그 라디오 프로에 작은 서점이라는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좋은 멋진 분입니다. 그죠? 어쨌든 만약 1억 억이 생기신다면 뭘 하고 싶으십니까? 1억 억이 생긴다면 빚을 갚아야죠. 네. 끝입니다. 1억 억이 생기면 빚을 갚을 겁니다. 빚이 좀 아직 있어 갖고요. 연습실 내면서 빚 냈고, 그다음에 집 사면서 빚 냈고요. 예. 빚을 갚아야지 뭘 합니까? 1억 생겼다고 뭘 해요 내가. 빚 갚아야지.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거의 매주 로또를 사요. 저는 사실 뭐 로또 같은 거 이런 거는 사행성, 쓸데없는 짓, 그리고 맨날 제가 인제 그런 수업 때 그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로또 당첨이 되고 싶으면 로또를 사라. 근데 왜 당신들은 로또를 안 사냐." 이 얘기 뭐예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꿈꾸는 게 있으면 움직여라. 적어도 로또를 사는 정도의 노력을 해라. 연기에 꿈이 있다면 연기 연습을 하고 연기를 배우고 움직여라.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왜 꿈만 꾸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로또에 당첨되고 싶으면 로또를 사라 제발. 남들 로또 당첨되는 거 보면서 침 질질 흘리고 그러지 말고, 예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했단 말이에요 수업 때. 근데 요즘에는 인제 컴퓨터로 모바일로 또 인제 이렇게 로또를 살 수 있잖아요. 일요일은 살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모바일로도 요즘에는 로또를 살 수가 있어요. 5천 원까지.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로또를 이렇게 밤에 자려고 누워 갖고 '로또나 사 볼까?' 이러고선 로또를 이렇게 탁탁탁탁 '이 번호는 되는 번호 같아.' 이런 느낌으로 해서 또 로또를 또 사고, 또 매주 토요일 날 또 온 가족이 함께 로또 방송을 보면서 어 탄식을 하고 뭐 요런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재미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집에 식구들하고 내가 인제 요번에 산 로또 번호를 쫙 공유하면서 어 "자 지금부터 오늘은 로또 1등 당첨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이러면서 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매주 토요일이 매주 토요일이 월드컵 결승전 같은 고런 어떤, 예 고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어서 하는 것 같아요. 뭐 당첨이야 뭐 어쩌다 뭐 한 번 정도 5천 원짜리 되고 뭐 이런 정도지만, 네. 그런 재미를 5천 원에 꼭 5천 원을 뭐 5천 원어치 아니고 뭐 3 장만 사도 되잖아요. 그죠? 한 3천 원에 매주 토요일 날 한 5분 정도를 그렇게 즐겁게 보낼 수 있다면 온 가족이, 그죠? 만약에 가족이 4 명이다. 그러면 4 장만 사는 거지. 4 게임만 사는 거예요. 4천 원만 딱 내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안 일어나지만, 트라우마로 인해 아무것도 못 하게 됐으면 어떻게 극복할까요? 병원 가셔야죠. 병원 가서 상담 받고 적절한 약 처방 받으셔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요시약.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사랑니 같은 거 발치하면은 이제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약 먹잖아요. 근데 정신 쪽 약은요, 저녁 잘 때 먹는 약이 있고 필요시약이 있습니다. 필요시약. 아예 봉투에 필요시라고 써 있어요. 혹은 불안할 때 불안할 시 불안할 시 혹은 필요시 이렇게 써 있어요. 어. 내가 좀 나 갑자기 뭔가 불쾌한데 갑자기 막 화가 솟구치는데, 그럴 때 그냥 냉큼 먹으면 이게 내가 약을 먹어서 괜찮아진 건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약간 플라시보 같은 느낌이 들더라. 이런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으면 병원에 가시는 걸 권해 드린다. 음. 그리고 뭐 좀 쉬어야죠 뭐. 아무것도 못 하게 됐다.
너무 트라우마 때문에 좀 쉬시고 다른 생각도 하시고 다른 일도 좀 해 보시고 그죠? 책도 좀 많이 보시고 여행 좀 가시고. 저는 요즘에 글 쓰는 여행을 좀 자꾸 가요. 주로 인제 간편하게 갈 수 있는 강릉에 주로 좀 갑니다. 강릉 KTX 한 번만 타면 2 시간이면 가는 2 시간 만에 또 2 시간 동안 KTX 안에서 책도 보고 글도 쓰고 그러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강릉에 도착해요. 그럼 강릉에 딱 도착해서 시장 먼저 갑니다.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먹을 걸 사고 또 바닷가에 가서 그걸 좀 야금야금 먹고 그런 다음에 또 인제 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또 글 쓰고 머리 아프면 나와서 바다 보고 또 어디 그냥 좋은 맥주집 같은 데 가서 맥주 한 잔 마시고 또 들어와서 또 글 쓰고 고런 글쓰기 여행을 한 2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씩 가게 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음. 그렇게 안 하면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월드컵 볼 거냐고요? 꼬막님? 모르겠어요. 월드컵 별로 딱 안 좋아해서 뭐 예를 들면 월드컵이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인제 토요일 날 뭐 이렇게 집에 있는데 뭐 오후 막 7시에 월드컵 뭐가 한대. 뭐 한일전을 한대. 그러면은 애들하고 같이 저는 이제 애들 쌍둥이가 있으니까 쌍둥이하고 같이 인제 우리 같이 인제 치킨에다가 맥주 시켜 놓고서 인제 응원하면서 우리 막 "뿌뿌뿌."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이게 뭐 인제 너무 즐겁잖아요. 제가 뭐 축구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또 이렇게 뭔가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애들 데리고 어디를 좀 갈까 맨날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인제 애들 데리고 이제 지금 질문 안 올리시니까 제가 이상한 이제 엉뚱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땡구 님. "정수수 영상 보면서 연습 잘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세요." 지금 제가 인제 지금 시간 2시 26 분인데요. 2시 한 40분 정도까지만 라이브 진행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3 시부터 오늘 수업이 있어 갖고요. 한 10 분, 15분 정도는 쪼끔 입을 쉬어 주었다가 또 수업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인 중에 리수님 지인 중에 직장인 연극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뭐든 연기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럼요. 좋죠. 저는 해 보라고 권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분이 연기를 제대로 배우고 싶고 배우로 나아가고 싶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장인 연극을 한다 그래 갖고 연기를 온전히 배우기는 힘들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직장인 아마추어 극단 이런 걸 10 년을 했어요 제가. 운영을 10 년을 했다고요. 그럼 대부분의 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연기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왔다 그래요. 근데 연기를 배우러 오면 안 됩니다. 공연을 올리는 거는 연기를 배우는 과정이 아니에요. 연기를 하는 과정이지. 그니까는 어떤 체계성을 갖추기가 어렵다. 그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하세요. 일단 해 보세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직장인 극단의 특징이 뭡니까? 매일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일 주일에 한 번 모입니다. 공연 임박하면 뭐 일 주일에 2 번, 3번 모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직장인 연극의 특징이라는 건 일 주일에 한두 번 가볍게 모여서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 즐겁게 하고 끝나고 맥주 한 잔 마시고 집에 가고 이런 어떤 그냥 취미 생활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공연 올리고 연기해 보고 공연 올릴 때마다 지인들 와서 꽃다발 들고 와서 같이 너무 잘 봤어." 그리고 막 이렇게 사진 찍고 기념사진 촬영하고 막 이런 모든 과정들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즐거운 취미 생활로 그냥 평생 취미로 갖고 있는 가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이걸 시작을 해서 이걸 통해서 '프로 배우로 전향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순서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연기를 좀 체계적으로 배우신 다음에 그다음에 공연도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레슨이 필요하시면
레슨은 이종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깨알 광고였고요. 자 무릉국 님 제가 사실은 지금 가상 연기랑은 별개로 직접적인 연기 준비를 잠시 보류했다고요. 근데 그게 이전 분들이 지방 정치 쪽과 연계된 분들이라서 어 잠시 그 집단과 거리 두기 하느라 그랬는데 혹시 불필요한 행동한 건가요? 뭐 잘 모르겠는데. 뭐 지방 정치 쪽과 연계된 분들과 무슨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인제 이 배우는 그냥 중립이다. 예. 배우는 중립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 성향을 갖지 말아라." 뭐 정치적으로 무슨 뭐 어떤 신념을 갖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대외적으로 정치 성향을 보일 필요가 없다. 어쨌든 만약에 마치 그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인제 연기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한테 "요번 선거 때 누구 뽑았냐." 뭐 "서울시장 누구 뽑았냐." 이런 거 뭐 얘기해 봐야 득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욕만 먹어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부딪히지 말자. 왜냐면은 예술가들은 예술로 나의 이야기를 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어쨌든 이게 뭐 종교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 그다음에 정치 뭐 그런 것들이 어떤 분파가 나눠져 있는 것이고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이제 좀 파벌이 생기는 과정 안에서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을까 예술가가. 뭐 제 스스로가 뭐 어쨌든 뭐 저도 인제 예술인 증명을 해 가지고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마는 예 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어떤 연계가 돼 있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는 제가 잘 와 닿지가 않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쪽으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음. 자 어쨌든 땡구님 음 제가 단편도 꾸준히 촬영하고 연기 연습도 최대한 꾸준히 하면서 자기 객관화와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필 투어도 다니고 있고 오디션 연락 타율이 낮다고요. 비록 혼자서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노력 중인데 그럼 지금 잘하고 계신데요? 음. 잘하고 있다. 단편도 꾸준히 촬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단편 영화에 열심히 지원하면 그래도 꾸준히 연락이 와서 단편 촬영도 가서 하고 오고 그죠? 그리고 연기 연습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귀를 열고 다니고 계시는 것 같고 그죠? 음. 프로필 투어를 직접 다니신진 모르겠는데 요즘 투어 대행이 나요. 그냥 투어 대행해 보라 그럽니다. 힘들잖아요. 직접 다니면 돈이 더 들어요. 예 직접 다니면 오히려 교통비도 더 들고 물론 배우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돛 닦는 마음으로 나의 프로필을 직접 을지로 가서 출력을 해 가지고 빳빳하게 한 장짜리 양면으로 빳빳하게 출력해 갖고 탁 커버까지 딱 해 가지고 탁 들고 다니면서 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프로필을 두고 온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이해합니다마는 그러지 말아라. 네. 그 빳빳한 거 별로 안 중요하다. 빳빳한 거 별로 안 중요하다. 예. 빳빳하다고 그래 가지고 빳빳한 종이들이 쫙 있고 그 안에 뭐 이렇게 얇은 종이가 하나 있는데 딱 꺼내 봤더니 원빈이야. '뭐야 종이가 왜 이렇게 얇아? 버려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음. 잘하고 계신다. 다만 연락 타율이 낮은 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음. 근데 타율이라는 게 결국엔 그래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일 주일에 그래도 한 편을 찍고 싶은데 한 달에 두 편밖에 못 찍어서 타율이 낮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앞으로 꿈이 1 년에 2편 대신 독립이 아니라 독립 장편으로 해서 1 년에 2 편만 좀 출연하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1 년에 딱 2 편만. 어.
그렇게 되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 앞으로 꿈이에요. 그 돈 벌자고 하는 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그래도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결국에는 연기를 돈 벌려고 하는 거냐, 인지도를 쌓기 위해서 하는 거냐, 왜 치열하게 하는 거냐에 대한 문제일 텐데, 저는 물론 돈도 중요하죠. 인지도도 쌓을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너무 운이 좋아 가지고 너무 운이 좋아서 다 독립영화 한 편으로 막 부산국제영화제에 레드카펫도 밟고 뭐 오늘의 막 라이징 스타로 뜨고 막 주목받는 배우로 인터뷰도 하고 이럴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이게 발버둥 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죠? 돈 때문에 하지 않는다면은 목매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죠? '목매지 않는다.'라는 게 참 중요하다, 배우로서.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고. 내가 뭘 보여줄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이미지이냐. 내가 그런 이미지가 아닌데도 그걸 그 끈을 놓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요. 내가 그 이미지가 절대 아닌데 나는 그 이미지라고 철떡같이 믿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뭐 제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우가 이제 연락이 별로 없으면 할 수 있는 노력이 첫 번째가 인제 프로필을 점검하는 거. 그다음에 인제 쪼끔 내가 지금까지 해 왔던 연기의 방식들이 과연 나의 이미지에 잘 맞아떨어지는지. 필요하다면 내가 살을 쪼끔 좀 빼야 되나, 머리 모양을 좀 바꿔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배우가 할 수 있는 최초의 어떤 노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동석, 의로고, 손석구 정도면 배우로서 많이 성공한 케이스죠. 당연히 있죠. 손석구 정도면. 그냥 맥주 광고했으면 끝난 거예요. 예. 맥주 광고했으면 끝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자, 제 사비로 프로덕션 제 사비로 프로덕션 끼고 배우들 직접 캐스팅해서 단편 찍어도 괜찮은, 본인이 본인 돈 들여 갖고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본인이 본인 돈 들여 갖고 자기 작품 만든다는데. 그게 인제 뭐 돈이 많아서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제 '내가 배우가 되기 위해서 내가 프로덕션을 차린다.' 그 목표가 있어야죠. 명분도 있어야 되고. '나는 내 작품을, 내가 출연한 작품을 내가 직접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내가 직접 찍고 연출하고 하겠다.' 그럼 명분이 되죠. 아니면 '내가 이걸 해서 돈을 벌겠다. 유튜브로 해서 승부를 걸어 보겠다. 무슨 채널로 무슨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명분이 되는 거고. 그죠? 아니면 '난 이 작업이 너무 즐겁다.' 그것도 명분이 되는 거죠.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명분이 맞다면야 뭐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작품 찍는다는데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아무나 못한 아무나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 아무나 못하죠 절대. 손석구도 늦은 나이 30대 중반에 데뷔했던데 2017 년도에 5년 만에 천만 배우 주연 해방일지로 드라마 핫 이슈가 되었는데, 뭐 어쨌든 손석구는 그전에도 연극도 했었고 그죠? 나름 전공자고 그죠? 미국에서 뭐 이렇게 집이 대전인가 그럴걸요 아마? 그래서 집도 되게 부자였고 미국으로 유학도 갔다 왔고 본인이 찍은 영화도 있고, 그러니까는 어떤 연기적인 어떤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인제 그 일단 기본적으로 해방일지 이전에도 작품들을 뭐 꾸준히 했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결이 있었다? 꾸준히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잘 몰라요 저도 잘. 그 나의 해방일지 저도 재밌게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보면서 손석구를 좀 흠모하는 마음 생기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보니까. '손석구처럼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땡구님. 땡구 맞죠? 맹구인가? 어쨌든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라방 언제 하시나요? 자주 들어와서 질문 드리고 싶네요." 뭐 자주 해야 자주 들어오겠죠? 근데 요즘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엔 제가 일요일 날은 보통 일요일 날 제가 주로 인제 어 아침 그 낮에 수업을 낮에 하고 저녁 때 하고 수업을 두 번을 해 버리다 보니까는 일요일 날 전혀 시간이 안 났는데, 요즘엔 수업을 하나만 한단 말이에요, 체력이 안 좋아져서. 힘들어 갖고 인제 낮에만 수업을 합니다. 그럼 저녁 때 시간이 날 때가 있어요. 일요일 6시 정도?
한 달에 한 번. 오늘 했으니까 뭐 인제 다음 달 7월 초 정도에 아마 일요일 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리수 님. 최근에 머리카락을 꽤 많이 잘랐는데 머리카락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바뀌는 타입이면 음 근데 뭐 머리 잘랐다는 것 때문에 프로필을 다시 짓기에는 좀 출혈이 크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워낙 인제 뭐 저렴하게 프로필 찍는 데도 많으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프로필을 찍어 주는 프로젝트를 한번 할까? 한 10명 정도만 응? 한 7만 얼마를 받을지는 아직 안 정했어요. 한 1 0원 받을까? 음. 새 컨셉 찍고 한 1 0 원이면 오실랍니까? 새 컨셉 찍어 주는데 1 0 원. 근데 헤어 메이크업은 알아서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어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 어떨까? 근데 예를 들면은 인제 요즘엔 저렴하게 찍어 주는 데 많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해서 좀 가볍게 찍든지 핸드폰으로 좀 보완하든지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로 좀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메인 사진이 있고 이 페이지에다가는 참고 사진들을 넣는 거죠. 요즘 최근 사진이라고 딱 표시하시면 됩니다. "현재의 머리 스타일은 지금 이러합니다."라고 밝혀 주시는 게 중요해요. "머리가 좀 길었는데 지금 최근에 잘랐다." 최근 사진들을 좀 어필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더 자를 수 있다. 필요하다면 좀 더 길어 볼 수 있다." 뭐 얼마든지 고렇게 좀 어필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음. 그러니까 뭐 돈 들여서 다시 찍는 것도 좋지만 뭐 배우들이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무릉님, 선생님께서 제 얘기가 와닿지 않으신 걸 보고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돈 때문에 인지도니 아니면 작품성 고민이나 기타 진지한 현실성 없이 그저 자기들 프로파간다에만 집착할 정도로 제 상황이 아닌 자들이다 보니 음 돈 때문에 인지도니 아니 뭐 제가 잘 지금 왜 이렇게 이렇게 못 읽겠지? 난독이 옵니다 자꾸. 음. 기타 진지한 현실성 없이 그저 자기들 프로파간다에만 집착할 정도로 제 상황이 아닌 자들이다 보니 음 사실은 인제 뭐 모르겠어요. 뭐 배우 이쪽 이제 어쨌든 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만들고 기획을 하고 연기하고 홍보하는 뭐 이런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 쪽으로 친한 경우를 많이 보진 못했어요 제가.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같이 영화 했던 일화했던 같이 작업했던 뭐 스태프들, 배우들 같이 영화 기획하고 영화 끊임없이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친구들 만나서 가끔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사실 정치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는. 뭐 잘 아는 애들도 없고 정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없고 예.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 정치에 대한 어떤 뭐 신념? 뭐 없어요 별로.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나도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뭐 요런 느낌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공감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손수구가 10 억짜리 광고만 30개 했다고요? 부럽네. 네. 저는 저기 1 0 원만 줘도 광고 나갈 텐데. 그죠? 음. 무릉국 님, 손석구 님은 37세 데뷔 김영희 님과 비슷한 맥락 같다고요. 고자 전문 배우 누군가요? "내가 고자라니." 이건가요? "내가 고자라니." 이거요? 맞나요? 모르겠네. 그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거는. 그죠? 야인 시대인가? 어. 어 저 할 거예요 그거. 그거 하고 수업도 받을게요. 1-2 회. 수업 1-2회 그런 거 없어요. 수업 1-2 회짜리는 없습니다. 10 회짜리 10 회 10주 과정이에요. 아 리수 님이 좋은 답변 감사하다고 하셨네요. 어 정확히는 30초 대비 전노민 님과 더더욱 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노민. 전노민 이 아이돌 출신 아니에요? 그 저기 되게 살찐 옛날엔 이뻤는데 걔 많이 아닌가? 전동석 그렇고 원래
배우 한 번 뜨면 저렇게 돈 쓸어 모으나요? 변우석도 한 번에 광고 싹 쓰려던데요. 아유 그렇죠 뭐. 그쵸. 언제 나락으로 갈지 모르는 게 문제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지금 그래요. 잘 되는 배우들, 쓸어 담는 배우들만 이렇게 보이니깐 '야 배우만 되면 저렇게 쓸어 담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3-4년 전에는 쓸어 담던 배우 요즘엔 눈에도 안 띄는 배우들이 있어요. 3-4 년, 4-5년 전, 5-6년 전에는 완전 그냥 싹쓸이하던 배우들이 였는 싹 싹쓸이하던 배우였는데 지금은 종족을 감춘 배우들이 있어요. 예. 그니까는 무슨 사건 사고에 연루가 된 건 또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제 이 확 떴다가 훅 가라앉는 겁니다. 그니까는 뭐 그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길게 오래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하거든요. 제일 부러운 게 우리가 제 일일 드라마나 주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맨날 엄마, 아빠 역할, 삼촌 역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얼굴 보면 누가 봐도 딱 알아. '어 저거 맨날 우리 시어머니 역할 하는 사람이잖아.' 시어머니 역할 하는 배우인데 이름은 몰라. 너무 유명한 배우인데 아무도 이름은 몰라. 근데 너무 유명해. 그죠? 그런 배우 되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은 너무 유명하지만 우리가 스타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죠? 근데 돈도 어마어마하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돈도 잘 버는데 이슈가 없어. 이슈가 없으니까 뭐예요? 리스크도 없지. '나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성공한 드라마 작가는 배우에게 큰 영향력이 있나요? 당연하게 있죠. 당연히 있죠. 성공한 드라마 작가는요 왕입니다 왕. 드라마 작가가 성공한 드라마 작가다 그러면 그 작가가 배우한테 연락하면 배우는 직접 또 그 대본을 읽고 그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죠.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드라마 작가가 누구를 콕 집었다 그러면은 그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런 작가들이 우리나라에 있죠. 그죠? 누굴까요? 5년 전 싹쓸이 했는데 사실 손석구도 요즘 광고 많이 없지 않나 모르겠어요. 손석구도 요즘 그래도 나오긴 하는데 그죠? 손석구도 뭐 인제 프로필을 이제 봐야 되겠지만 그 뭐 작품이 늘 꾸준히 있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1 년에 하루 쉬었네. 한 해는 아예 쉬었네.' 이런 것도 있다고요. 좀 봐야 알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와 2025 년도에는 작품을 하나도 뭐 안 했네?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음. 전노미 님 항공사 직원 하시다가 30 초에 데뷔하셨는데 30 초가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선동여왕 천만 배우 그 전노민. 그 나이 많으신 전노민 배우 말하는 거군요. 음 좋습니다. 22 년부터 25년 광고 많던데 요즘엔 손석구 광고 못 보죠. 카스 그쵸. 카스 광고 했으니까 그죠? 땡구 님 연기 연습의 마무리는 항상 촬영 후 모니터. 음소거하고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일지적기로 마무리하는데 혼자서 하면 표현력을 키우는 데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는 본인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시각이 있다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자꾸 단점만 보이고 '어 뭐야 쟤 왜 저래? 얼굴 볼살 왜 저래?' 뭐 '입술은 왜 저래?' 뭐 이렇게 된다면 이건 객관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객관적으로 내 연기를 바라볼 줄 안다면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테니까 그런 객관적인 시각이 있다면은 혼자 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근데 인제 본인의 연기를 끊임없이 많이 본 사람들이 그런 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저는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본인의 모습을 보시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문흥 님이 손석구가 롤 모델이라고요. 좋습니다. 전동석 님 드라마 SBS 2020년 스토브리그 스토브리그 자꾸 스토브리그는 일본에서도 저기 리메이크 됐잖아요. 그죠? 성공했죠, 그 정도면. 드라마 성공 작가가 있기에
이환경 사단 최양규. 그렇죠. 작가가 좀 탁 자리 잡고 있으면은 뭐든 하기가 좋긴 합니다. 유명한 작가가 있으면 좋죠. 음. 유명한 작가 중심으로 유명한 작가 중심으로 좋은 연출가들이 또 모이죠. 좋은 배우들이 모일 수밖에 없고 좋은 스태프들이 또 함께하기를 원하고. 자 리수님. "선생님 프로필 특기를 쓸 때 얼만큼 잘하는 걸 써야 될까요?" 제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태권도로 따지면 4단 정도는 돼야 써라고 얘기하고요. 버스 대형 면허가 있으면 최소 5 년은 몰아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버스 면허증이 있으면 좋다고 그래 갖고 버스 면허를 땄는데 장롱 면허야. 그 버스 몰 수 있을까요? 괜히 몰았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요. 그죠?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승마가 특기야. 근데 승마를 내가 한 석 달 다녔어. 근데 안 탄 지 오래됐어. 그러면은 말을 타서 정확하게 멈출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뭐 말을 타거나 운전을 하거나 물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엔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건데 사고 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프로페셔널함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그 업계의 전문가들을 씁니다, 어쩔 수 없이. 단순히 뭘 잘한다, 많이 해 봤다, 배워 본 적이 있다가 아니라 그 업계 전문가들 거의 전공자 뭐 운동으로 따지면 거의 뭐 한체대 출신의 올림픽 선수 출신 이런 배우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요? 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전동석 님 "손석구 25년 배드포드 파크." 되게 열심히 조사 많이 하셨네요. 음. 25 년 아니 뭐 전 몰라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뭐 저는 그러니까 그런 배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손석구뿐만이 아니라 잘 나가는 배우인데 와 그러고 보니까 뭐 한동안 없었구나 작품 활동이. 잘 나갔는데 1 년에 한 편 정도 하는구나. 1 년에 한 편 하면은 버는 돈이 얼마일 텐데 그 정도면은 '생활은 되겠구나.' 이제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음. 썬댄스 영화제 알죠? 음. 자 어쨌든 죄송합니다만 지금 2시 51 분입니다. 라이브를 1 시간 55 분째 하고 있고요. 지금 7분 계십니다. 이제 제가 인제 라이브를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어요. 빠르게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인제 수업을 준비해야 돼서요. 예. 귀찮아서가 아니라 수업을 준비해야 돼서 손 쏟고 정도면은 대본이 쌓이죠. 손 쏟고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손 쏟고 매니지먼트 앞으로 오겠죠. 손 쏟고 매니지먼트 사무실로 손 쏟고 캐스팅하려고 대본이 엄청나게 많이 올 건데 매니지먼트 대표 선에서 커트되겠죠. 네. 그러니까 인제 뭐 그 좋은 캐스팅 디렉터를 통해서 손석구를 직접 들어가면 참 좋은데 대표 손에서 그냥 커트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저같이 영화 이렇게 영세한 영화사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본 넣어 놓고 그냥 3 개월 기다리는 거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겁니다. 아유 둘 다 뭐 너무 다른 매력이라서 손석구, 구교환 뭐 구교환 요즘에 뭐 연기 터졌잖아요 완전히. 그죠? 구교환은 뭐 대체 불가능. 손석구도 대체 불가능. 비교할 수 없다. 전혀 다른 분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음. 예를 들면 뭐 전지현이 예쁘냐 한소희가 예쁘냐 그러면 "둘 다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둘 다 멋지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쨌든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1 시간 반 예상하고 왔는데 2 시간 동안 떠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도 미리 공지 드리고 이렇게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미리 좀 메모해 주시고 메모해 놓고 질문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건강하시고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인제 좀 있으면 또 장마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좋은 배우, 멋진 배우로 활동하시길 바라고 상처받지 말고 좋은 작품들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